오늘 개강 특강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몰라도 일단 붙였습니다. 마음공학이라고 붙였는데 이번에 붓다 수행법하고 모스터 이론에 일단 요 차트가 실릴 겁니다. 그래서 교정은 한번 봤습니다만 마지막 교정을 안 봐서 마지막 교정을 본들 뭐 우리 수준에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쓰게 될 텐데 저희들처럼 평생 텍스트만 달았거나 인문학적 소양만 갖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연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서툴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그리고 문을 여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이걸 왜 이리 표현했을까 싶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책을 한 권 썩비 있어.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거지. 저한테 와서 뭐 본치입시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소책자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야지를 발간을 하다가 지난 2년 동안 잠시 멈추어 놨었는데 아마 초파일 무렵에 다시 복간을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지면을 할애할 테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두 차트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마음공학 차트고 하나는 사티미학 차트입니다. 그래서 사티미학도 이번에 틀을 짜서 책에 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두 분야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논문을 써서 내면 직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책도 한 권씩 내시고 논문도 한 권씩 쓰시고 그리 하시죠. 마음공학 입문 거창하다. 어쨌든 요 마음공학이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주제고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분야고 개념 정의가 서툴고 논리가 성글고 증명이 현실로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명 도구뿐만 아니고 증명 수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마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현 단계에서는 이론 증명이 개인 마음에서 직접 체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죠? 대법원이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객관적이다 할 적에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죠? 법인법원이 그 어떻게 정의를 하죠? 객관적이다라고 할 적에 거칠기는 해도 현대 물리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같은 결과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걸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뭐 폼이 나야 되겠습니까? 유효성이 없는 유효성이 동일한 조건일 적에 반복해서 검증이 가능하면 객관적이다 이래 합니까? 뭐 책에 글이 써져 있더만 현대 물리학에서 객관적이다라고 할 적에는 동일한 조건일 적에 반복해서 검증이 가능할 것. 일단 이게 아주 거칠기는 하지만 아마 사전적 의미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티 파워나 산매 파워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게 만약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마음작용에 객관적인 어떤 컨트롤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러면 사티 파워나 산매력에 동일한 조건을 갖추어졌다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만 만들어지면 가능한가? 이제 가능하죠. 근데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각자 마음속에서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면 측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 마음에 관한 많은 분야에서 마음작용 과정이 개인 경험으로만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혼돈스럽고 주장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관한 재반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미래 언젠가는 마음작용을 증명할 이론과 도구가 등장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와 이게 안 됩니까? 이리 내한테 시비하지 마 있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갖추어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학이 진보해 갈 적에 제일 먼저 뭐가 있고 과학자들이 붙을까요? 과학자들이 상상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을까? 어쨌든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상상력이 좋아야 과학을 할 텐데, 과학자들이 뭐가 연구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텐데, 그 상상력을 어디서 힌트를 많이 얻을까요?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 만화 그리는 사람들의 그 상상력들을 어려서 그 만화를 보고는 그래 내가 과학자가 돼서 저걸 한번 현실화 시켜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화적 상상력이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로 구현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얼핏 보면 아따 소설 썼네 굳이만 일반인들한테는 소설 차원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다 카이 세상 일이 모르는 기라. 그래 임마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중이 알리는 떠드는 거고. 그걸 구체화 시키는 거는 누군가가 관심 있는 사람이 하겠지. 그러다고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한 걸음을 안 뗄 수는 없다. 애플하고 MS의 가풍의 차이가 뭘까요? 고민. 괜히 내만 뒤가 봐. 애플은 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벽하면은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좀 흠이 있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MS는 90%만 되면은 시중에 내놔. 그래서 MS 이번에 윈도우 AC인가 그거 개발한 사람 잘렸다 카대. XP인가요? AP? 이제 윈도우 8. 예, 이 시작 버튼이 오래간데 없어갖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한 사람이 잘렸다 카더만. 그런데 저번에 미국 가서 생활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만. 이게 그냥 PC상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태블릿 PC를 가지고 터치 스크린을 해보니까 윈도우 7이 그게 시작 버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가 너무 앞서가삐지 않나 싶더만요. 일반 시중보다. 그냥 일반 PC로 썼을 때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태블릿 PC를 써서 터치 스크린을 해보니까 그게 시작 버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져 갖고 문제가 돼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 개발자는 잘렸다 카더만.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MS는 제품을 완벽하지 않고 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내가지고 버그가 발생을 하면 그걸 바로 잡아갖고 얼추 다 잡았다 싶으면 새 제품 냅니다. 그게 MS 가풍이고 그러니까 사티아라마 가풍은 MS에 들어. 예수님은 완성되지도 않는 거 몇 년 있다 할 이야기를 미리 합니까 하는데 그게 꿈과 상상력을 펼치도록 해주는 거는 내 일이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이고 근데 또 상상을 또 엉뚱대로 하지 말고 꿈도 못 꾸나. 전에 어떤 스님이 학교를 다니는데 선배가 그 비구니 스님인데 남자 선배가 진로 사랑한다 하더라네요. 그 출가하기 전인데 그래도 막 이밤 저밤을 몇 번 때리면서 사랑하지 마라 했다네. 그러니까 그 남자 선배가 나중에 그러더라네. 소주를 한잔 부으면서 내 감정까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네가 낼로 사랑 안 하면 되지. 내가 닐로 사랑하든 안 하든 내 감정까지 네가 컨트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읽고 괜히 내 상상력까지 그리 하지 마라 크지 말고 꿈도 못 꾸나. 그런 이걸 딱 보고 왔다 스님도 상상력도 참 어지간하다 이리 크지. 어쨌든 공학이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기술단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술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기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기계를 어떻게 뭐 정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는 인문학계 출신보다 악수는 유식한 말로 공돌이가 어쨌든 기계를 정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어쨌든 부속품들이 있겠죠? 이 부속품들을 조합을 할까요? 어쨌든 몇 개 부속품을 조합을 하겠죠? 조합을 해서 A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B라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겠죠? 어쨌든 조합을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조절할 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좀 편리하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러면 마음공학이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마음을 기계라고 보면 마음을 구성을 하는 몇 가지 부속품이 있을까요? 몇 가지 부속품을 갖다가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재배치를 하든 조합을 해가지고 A라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B라는 마음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갖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수행이다 이렇게 했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 데는 굳이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음을 산업 현장에 가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면 그 수행하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어쨌든 뭐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를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설득을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정의하죠? 합리주의. 합리라는 용어 많이 씁니까? 이게 합리적이야 이런 때 쓰는 용어죠. 그 합리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죠?
지금 우리가 계속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9년 동안 늘 우리가 경험해 왔듯이 여기 이 프로그램은 계속 사티마스터 프로그램은 개념을 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거품이 빠지는 거죠. 거품을 빼비야 뭐가 일이 되니까. 그래서 막 거품을 끼우는 과정이 아니고 거품을 빼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정의를 하고 다음에 써먹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머릿속에 든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책상에 앉아갖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이 되는지. 글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학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글을 딱 써놓고 보면 이게 정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드러나게 됩니다. 합니다라는 말은 상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다라는 말은 상대가 수긍을 하려고 합니까? 상대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리고 실천을 통해 갖고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가 수긍을 할 겁니까? 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상대가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을 해서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합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경영에 마음 관리하는 걸 조금만 써보시죠. 그럼 이걸 조금만 써보려고 하면 경영에 효과가 있나 없나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 이걸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수행하던 스타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수행은 말이나 논리가 필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경험에 의존하니까. 그냥 자기 경험 믿고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공학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 운동을 하거나 마음 산업 현장에 나갈 분들한테 필요한 개념들이라서 용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구성을 하는 각종 부속품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A라는 마음 상태를 조작을 해서 B라는 마음 상태로 변화를 시켜보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이게 그럼 공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똑같은 말인데 용어를 바꿔버리는 거죠. A라는 존재에 에너지를 가해서 B라는 존재로 만들면 이게 생산이지 않습니까? 제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창조일 수도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는 예술이기도 합니까? 예술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의 힘을 가해 갖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미학 차원으로 또는 예술 차원으로도 가능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미학이나 예술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나? 수행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나? 공학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나? 똑같은 주제를 놔놓고 풀어먹는 거죠. 여러 방면에서 풀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우리가 도 닦는 데만 풀어먹었던 거죠. 그럼 이걸 다른 차원으로 전환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게 사티마스터 수업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주로 마음 구조에 대해서 지난 9년 동안 많이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도표가 나왔죠.
마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마음 구조를 우리가 봤고 그리고 마음 구성인자가 있었죠. 마음 구성인자가 몇 개였습니까? 이 잡히십니까? 시험 치고 나서 자꾸 이 잡히야. 내가 밥벌어 먹는데 수월합니다. 마음 구성인자가 4개였죠. 그러면 마음 부속품도 4개라고 봐버리면 되잖아요. 뭐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 마음 기계를 구성하는 부속품이 4개다. 그 4개의 부속품을 어떻게 파워를 올리느냐 또는 재질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마음 공간에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마음 구조나 마음 구성 인자에 대해서 못 봤다면 오늘 마음공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접근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학에서 지금까지 지난 9년 동안은 수도 없이 이야기됐던 것들이 마음 구조와 마음 구성 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마음공학이라는 파트가 빠진 상태에서 바로 마음 관리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단계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혜 선생이 설명을 해내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 이제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갖고 제가 IQ가 89지 않습니까? 처음 출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스님 IQ 얼마인겨 그러는데 내 평생에 IQ로 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뜻 드는 생각이 뭐가 100이 제일 높을 것 같는데 차마 100이라 굳이는 못하고 89라 했다고. 그 이후로 저는 제 IQ가 89.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지혜 선생이 마음 구조, 마음 구성 인자 이게 이제 과학적인 차원인데 이걸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점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 그 이제 하다가 그러면 공학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래갖고 이제 글은 제가 썼지만 요렇게 써갖고 주문을 한 사람은 지혜 선생이니까 뭐가 잘못되면 우리가 지혜한테 덮어씌우기를 잘해요. 어쨌든 마음을 기계라고 본다면 그 기계를 구성하는 부속품 뭘 어떻게 재조합하고 어느 요소를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실린더 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결과물을 다르게 뽑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음공학의 문을 여는 동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공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이 뭘 발명을 했는지를 먼저 보고 마음공학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수완 노장님한테 올라갔더만 뭐라고 했더만 노장님 천박한 그 노장님의 제일 큰 애정 표현이면서 직접적으로 뭐라 풀 적에 쓰는 용어가 천박한 놈입니다. 뭐 말 끝에 제가 이리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하다 하더만. 그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하중이 니한테 갈걸. 그러면 정작 니는 일도 못 해보고 당할걸. 그러니까 항상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비설거지 할 사람은 앞에 시간을 그래 놓고는
지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공학을 내가 어찌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부처님이 뭘 발명품을 안 하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 붓다. 통상 우리가 부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 말은 맹사입니다. 현재 완료형에서 온 건데 원래 원어는 부자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알다라는 말입니다. 요게 동사에서 명사가 되어버리니까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한글로 할 적에 깨달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enlightenment로 번역을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까? 계몽. 영어로 번역할 적에 계몽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깨달음, 붓다를 영어로 번역할 적에 얘들이 계몽으로 번역할까? 교육과 계몽의 차이가 뭐입니까? 교육은 당대 민중이 옳다고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아마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교과서에 준해서 가르쳐 줍니까? 교과서를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뭔가 아는 걸 이전시켜주면 교육이 되는 거고 계몽은요 기존의 것이 유효성이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내가 발견했어 그 새로운 걸 발견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게 계몽입니다. 그러면 계몽은 필연적으로 내가 계몽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룹하고 부딪히겠죠. 그래서 계몽은 필연적으로 혁명적 성격을 띈다.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서 우리가 유럽에서 계몽 시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계몽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기존에 있는 벽을 부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몽가들은 그 혁명가들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바로 계몽이라는 개념들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의존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자고 했는데 부처님은 물질은 기본인데 그 물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래 적에는 발견자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면 기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가르쳐주면 계몽가가 되는데 힘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여버리면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떠들면 계명가가 되는 거고 그걸 그냥 물리적인 강압 수단을 동원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밀고 가버리게 되면 혁명가가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죠. 어쨌든 부처님은 우리는 깨달음으로 표현하지만 영어로 표현되거나 부처님이 사용하는 언어를 봐서라도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혁명가, 계몽가. 당신이 발견만 하고 체각만 쓰고 끝낸 것이 아니고 45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법을 전해줬다라고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쳤지 않습니까? 자, 이게 기본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체 불가능합니까? 어머니도 그렇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가 안 되죠. 99% 어머니가 어디에 있노? 뭐 기먹히고 아잉 거죠.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가령 물 같은 거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대체가 전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가위 같은 거나 책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보단 더 좋은 제품이 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위 같은 거는 가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게 손으로 하느냐 기계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가위의 기능 자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나온 적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게 최고 품질이에요. 그리고는 더 이상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책이 나오고 2000년 가까이 종이를 가지고 책을 찍어 썼는데 전자책이 나오면 종이가 덜덜 끼락했는데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종이가 덜 들었습니까? 종이가 폭발적으로 더 들었습니까? 더 들었죠. 내부터 가만히 생각해도 손으로 쓰면 지었다 또 쓰고 지었다 또 쓰고 머리를 또 몇 번 굴리가 쓸 낀데 요걸 그냥 타이핑 쳐갖고 한번 출력을 해보네.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곤치가 또 출력을 하네. 종이가 3배, 4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 탁 만들어지고 나면 대체가 안 되는 게 있고 만들어진 순간 더 이상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만든 맹상기법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26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낸다. 서구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심리상담기법의 98%가 바로 부처님이 만든 사티 수행에서 이론과 기술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걸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과 쪽에서 제가 강의를 안 들었는데 향원법원님 뭐 공학사 이런 강의가 있습니까? 저희도 되게 못 배웠습니다. 뭐 그게 없다 하대요. 기술사 이런 강의들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어쩌 있어도 아주 전문적으로 쓰는데 어쩌다 쓰지. 그러나 인문학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뭐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어마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낡은 기술의 역사를 배운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연과학 파트에서는 그 기술사 이런 걸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그 낡은 기술의 역사를 그냥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배울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어떻습니까? 기계는 작년 거보다 올해 핸드폰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좀 그렇습니까? 그걸 저거 바꿨지. 저거 말 틈이 없다. 아니 저거 말라고 뭐 삼성에서 희한한 걸 만들어서 홀랑 빼갑디고 조금 또 그게 조금 실적 날만 하면은 애플에서 뭘 하나 만들어가 홀랑 빼갑디고 현대사회는 저거 말 여유를 주지 않는다까지 빼간다고. 우리는 뭐가 빼먹까? 그런데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닦는 거는 우리 할머니가 잘할까 내가 잘할까? 그건 좀 다르죠, 그죠? 왜 연세 드신 분들이 환상적으로 마음 관리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관리하는 기술은 세월이 흐른다 해가지고 후세인들이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지금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관리 기술은 시대나 장소나 사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더라. 2600년 전에 부처가 나와서 삿티 기술로 마음관리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2600년이 지나도 요 기술을 능가할 기술이 아직 잘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음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2600년 전에 만든 요 기술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감각기관이 6개다.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겁니다. 통상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감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오감 만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감각기관이 6개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장했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6개고 두 번째로는 그 감각기관이 6개가 나오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마음 거울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상을 맺고 상이 맺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각하는 기능을 삿기라고 합니다. 이 자각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마음을 관리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자각하는 기능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마음 근육이 됩니다. 부처님은 육감을 발견했었고 두 번째로는 자각하는 기능인 삿띠를 발견했고 그리고 마음 근육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되면 대상을 내가 선택하고 머물 수 있고 무기력하고 힘이 약하면 대상에게 끌려가 버린다. 한문으로 이렇게 써죠. 어떻게 했습니까? 태권도 도장 할 적의 일적.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텍스트 같은 거 보면 수행도량이라는 표현 쓰죠? 그럴 때도 한문은 똑같이 도장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읽을 때는 도량으로 읽습니다. 육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도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마음도 근육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차원에서는 마음 근육을 강화한다. 살다 보면 열불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열불이 나는데 이게 에너지를 좀 갖고 있겠죠. 마음 근육이 약하면 화에 구속되고 마음 근육이 강하면 화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접촉을 피할 수는 없고 접촉당하면 수도 없는 마음작용이 일어날 텐데 그 마음작용은 질량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마음 근육이 덜 발달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작용이 전부 구속되어 버릴 거고 마음 근육이 힘을 갖고 있으면 마음 공간이 난리를 치더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분노를 없애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분노로부터서 자유로워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행은 분노를 없애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마음 근육, 이걸 이제 부처님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 압력입니다. 이 마음 압력은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힌두교 요가 수행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어느 한계 이상 압력을 더 이상 전폭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폭시키는 기술을 부처님이 발견을 합니다. 마음 압력을 불교 전문 용어로는 삼매력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존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님들 법문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삼매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가요? 절에 가본 적이 있나? 삼매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요 삼매라는 용어가 마음 압력입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힌두교 요가 수행을 할 적에는 일정 정도 이상 그 기술을 거니까 압력이 더 이상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사티 수행을 하니까 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몇십 배 커져 버리면서 요 압력을 활용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과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힌두교 요가 수행에서 가르쳐주는 쪽으로 하니까 그 압력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정신적 노폐물을 제거할 정도로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수 밑에서 사티 수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압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정신적 노폐물이 해체되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마음 압력이 아니라 마음 압력을 증폭하는 기술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사티 수행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 바꿔보니까 이상하네. 먹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음 에너지입니다. 오늘 에너지를 갖다가 공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이 알아듣도록 쉽게 괜히 물어봤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능력 그렇죠, 그죠?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너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능력이죠. 그러면 마음 에너지다라는 말은 마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할 적에 훨씬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 에너지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쨌든 좀 많이 움직이겠죠. 마음 에너지도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삶의 활기가 훨씬 난다. 그래서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사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티 지렛대입니다. 다른 말로는 브레이크라고 할까요? 막 열불이 날 적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면 좋을까요? 그러면 좀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딱 걸려주면 좋은데 막 화가 나도 화남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더 열불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야.
근데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바로 마음 근육입니다. 마음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활기가 차면 브레이크가 잘은 안 걸리다 한 번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부처님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티 현미경입니다. 자, 이거는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실 분들은 꼭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지우개를 일반 현미경을 갖고 배율을 높이면 지우개가 변할까요? 지우개를 보고 있는 내 시각이 변할까요? 지우개는 안 변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나 발이나 대상을 보는데 사티 파워가 커지면 대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현미경이 변하는 겁니다. 이래야 수행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배가 일어남 사라짐 이리 하는데 이걸 10배로 확대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까 다르게 움직일까? 다르게 보이겠지. 그러면 수행자들은 와갖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현미경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 수행은 사티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존재는 존재로 보세요.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고 당신 쪽에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일반 현미경은 배율을 높이면 대상이 좀 다르게 보이겠죠? 사티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면 뭐가 보일까요? 짜증이 막 나는데 짜증이 그냥 짜증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해갖고 짜증으로 포장이 돼 올라올 수도 있고 내 욕심이 충족되지 못해갖고 짜증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알갱이하고 일어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사티 현미경의 배율이 크면 짜증으로 포장돼 갖고 있는 삐태기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수행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거라서 그냥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수행을 컨설팅 할 적에 수행 지도할 적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 수행의 진도가 쭉 나가면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섣부르게 이기다 저기다 판단하지 말고 제 전화번호만 계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발명품 중에 가장 환상적인 게 바로 사티수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총체적으로 해서 사티수행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부처님이 발견했던 발명품들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사티 공학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잡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찬양하고 허리 좀 펴고 30분 더 하고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